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로 문법을 공부하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뭘 할 예정이냐면 이제 경화여고 1학년 학생들 요번에 그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선생님한테 부탁했던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동안 찍을까 말까 하다가 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이번 주말에 정리하라고 이제 겸사겸사해서 이제 찍게 됐고요. 한글 맞춤법 파트를 이제 찍을 거예요. 그래서 올림포스 국어에 페이지가 아마 184에서 191페이지까지 유형 개념 체크 1, 2, 유형 체크 1, 2 해갖고 아마 문제풀이가 있을 건데 지난번에 선생님 의문 변동에 대한 거 다 찍어드렸고요. 한글 맞춤법 파트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 이제 외워야 되는 파트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 왜 그렇게 발음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음이 조금 신뢰하지 못할 발음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험 보기에 조금 편하게 시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좀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페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올림포스 국어 184에서 191페이지에 있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문의 변동에 대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파트가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그 각각에 해당되는 개별적인 문법 개념들을 익히시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교체가 있다. 그럼 교체에 음절의 끝소리, 비음아, 유음아, 구개음아, 된소리대기 이런 걸 외우시는 거고 뭐 첨가는 니은 첨가, 그다음 탈락에는 뭐 자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게 있죠. 또는 모음 탈락 이런 게 있고 뭐 축약에는 자음 축약, 우리가 거센 소리 되기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을 보는 거라면 한글 맞춤법은 조항들이 있어요. 그 항에 맞춰서 보는 거라 이건 단순하게 외우는 차원이 아니고 보기에 일단은 그 항에 대한 설명을 줄 거예요. 그 설명에 맞춰서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의 제일 처음 시작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개념 체크 1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요걸 읽어봅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한글 맞춤법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발음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쉬운 사례인데 국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물이라고 우리가 발음되잖아요. 음운 변동에서 우리 배웠죠? 아, 이거 비음하잖아요, 선생님.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비음아 당연하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요거를 우리가 발음 나는 대로 국물이라고 쓰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국물이 뭐지? 아, 궁에서 나는 물인가? 아, 옛날 왕궁에서 먹던 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국물인데. 그러면 이거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걸 우리는 어법에 맞도록. 그래서 이 어법에 맞도록이란 말을 바꾸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 두 가지 큰 틀이 있는데 하나가 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음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해서 표음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뜻, 그러니까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 적어라. 이런 걸 우리가 표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 제일 첫 시작이니까 여기 간단히 설명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쓰는 걸, 즉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걸, 요 단어를 이렇게 썼다. 그럼 무슨 주의예요? 표음주의에 맞춰 쓴 거예요. 그러면 표음주의라는 건 누구의 편의를 위한 거겠어요? 말을 하는 사람 편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음주의는 쓰는 사람 중심으로 이거를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발음하는 대로 편하게 적는 거죠. 꼬마 아이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나는 발음을 했어. 그래갖고 국물이라고 발음을 했어.
그럼 국물 발음을 하니까 그대로 썼는데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 되게 편하게 쓴 거죠. 그런데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편한 대로 썼어요. 근데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야?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면 뜻을 밝혀 적는다는 이 표의주의는 읽는 사람 중심으로 적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뜻을 밝혀 적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래서 원형을 밝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미를 밝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거는 표의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표음주의라고 한다. 위에 적은 것들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자, 표의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 중심이냐면 읽는 사람 중심이다. 표음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사용하는, 쓰는 사람 중심인 거다. 그럼 이쪽에 있는 표의주의라는 것들은 뭐냐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말이 나오던가 아니면 원형을 밝혀라고 나오던가 또는 의미를 밝혀라고 나오던가 요쪽의 이야기고요. 표음주의는 그냥 소리대로 적었다 또는 내가 발음대로 적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면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는다. 요게 소리대로 적었다. 자, 그런데 표기 방식의 이 원칙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 우리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발음 나는 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니까. 근데 발음 나는 대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본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원형을 밝히는 표의주의.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다면 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 건 방금 얘기했지만 발음을 중시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글을 쓰는 사람이 편리한 거겠군. 그 내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니까 내 맘대로잖아. 여기 써 있잖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사람 중심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맞는 말. 2번.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발음대로 적는 것이다. 그쵸? 소리가 발음이니까. 표음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3번.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면 글을 읽는 사람이 의미 파악에 편리하겠군. 왜? 의미를 밝혀 적는 거니까. 쉽죠? 4번. 소리대로 적는다면 글 읽는 사람들이 문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높아지겠대. 그러면 문법에 대한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법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좋아지는 건가? 어법에 대한 것들은 어디 있냐면 이쪽인 표의주의잖아. 근데 소리대로 적는 거는 표음주의라고 했잖아. 그럼 표음주의는 표의주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답은 4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죠?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면 단어나 형태소의 원형, 그게 원형이 요거잖아요. 그죠? 이해했죠? 자, 요 말만 기억하시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기억의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뭐였죠, 여러분? 앞에서? 표기 방식에 이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렵다. 자, 이 원칙이라는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의 원칙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만 적용하면 문제가 있어요라는 거니까 왜 그런지 살펴보죠. 아이한테 옷을 입게 한 거예요. 옷을 입히셨다가 내가 옷을 직접 입힌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지 빨리 와! 그래서 옷을 입힌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말로 시키는 거죠. 야,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이게 사동을 얘기하는 건데 옷을 입게 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가 손수 얘 옷을 입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는 볼 수 있긴 한데 기억의 근거는 뭐였냐면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였거든. 그럼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냐면 소리 나는 모습과 원래의 원형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그게 요 얘기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거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요. 꽃이, 그러니까 요 봐봐요. 요게 지금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거고 요게 지금 원형을 밝힌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잠깐만요. 꽃만이라고 하는 건 소리대로 쓴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꽃 플러스 만, 요거는 원형을 밝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음된다고 이렇게 써버리면 환경에 따라 동일 형태소가 여러 표기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써버리면 이게 원래 무슨 단어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요. 꽃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 꽃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꽃이 꽃만이니까 다른 거에서 온 것 같은데? 근데 원형을 보니까 둘 다 꽃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꽃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건데 요 발음만으로 판단해보니까 꽃이라는 거에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 동일 형태소가 여러 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꽃은 여기서 꼬로 될 수 있고 이 뒤에 꽃은 꼰이 될 수 있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아마도 4번. 소리와 의미로 구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리로만 발음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꽃이라고 하는 게 늘 동일하게 발음이 나야 되는 건데 A로도 발음 나고 B로도 발음 나. 그러면 원래 다른 단어였나 보다. 아니야. 같은 단어였거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의 용례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보기를 잘 읽어야 돼요.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럼 명사에 전미사가 붙거나 용언의 어간에 전미사가 붙어야 돼요. 접사라고 하는 거에 뒤에 붙으면 이제 접사 중에서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전미사에 대한 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게살구라는 단어가 있을 때 살구라는 이제 약간 과일이죠. 근데 이 살구가 게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덜 익은 살구를 게살구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게를 덜 익었다는 뜻인데 혼자 쓸 수 없잖아요. 뭐가 라면이 덜 익었어. 어머 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의 게는 혼자 쓸 수 없는 걸 우리 접사라고 하는데 앞에 머리에 왔기 때문에 접두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욕심 많은 사람을 우리는 욕심쟁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욕심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욕심쟁이 할 때 이 쟁이라는 말이 무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쟁이라는 말은 혼자 쓰진 않거든요. 어떠한 특징을 지닌 사람.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뜻인데 누가 사람 가리킬 때 야 이 쟁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혼자 쓸 수 없는 접사인데 꼬리에 오니까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붙어서 된 말은 기본적으로 원형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 자, 기억은 무슨 주의죠? 표의주의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 얘는 원형 밝혀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용언의 어간이 겹받침으로 끝나는 경우. 자, 겹받침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받침이 두 개가 있는 것들. 널. 이런 거 하면 리을, 비읍. 혹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또. 뭔가 없다 할 때 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겹받침이 왔을 때 겹받침의 첫 소리가 발음되느냐 끝 소리가 발음되냐에 따라서 첫 소리가 발음되면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하고 끝 소리가 발음되면 원형 밝혀 적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어렵지 않은 건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굽히다란 말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원형을 밝혀 적는 거야. 그러면 원형이 나오면 우리는 한쪽에 있는 건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거냐, 원형 밝힐 거냐의 문제니까. 자, 여기는 굽히다라는 거 발음해 볼까? 그럼 이렇게 되겠지. 굽히다는 이렇게 굽히다라고 될 수 있어. 요건 이제 우리가 소리대로 적은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면 굽히다가 소리대로 적는 건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 굽히다예요. 여기서 이 히자가 있어요. 굽히다. 오케이? 그러니까 굽다라는 말에다가 요 히라고 하는 게 전미사거든. 그러면 요게 용언의 어간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한테 문제 어떻게 함정팔 수 있냐면 기억에다가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걸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에 전미사가 결합된 것으로 보아 이렇게 함정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굽은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이 선생님 이거 누가 속아요. 굽은 굽다에서 온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법을 아예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속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굽이 명사인지 용언의 어간인지 모르니까. 그럼 용언의 어간이 뭐예요? 여러분 쉽게 용언이라고 하는 건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고 동사나 형용사에서 어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강의는 잘하는 사람 위주로 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찍는 게 아니고 늘 잘 못하거나 뭔가 부족한 친구들 위주로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보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모르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말고 이걸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자, 어간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건데 예를 들어 먹다, 먹고, 먹으니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앞에 있는 요 먹이라는 게 안 변하는 파트. 우리 지난번에 음운변동에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걸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면 뭘 찾아야 돼요? 얘가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쉽게 말해서 뭔가 다를 붙여보는 거죠. 근데 굽다 되잖아요. 거기서 굽다, 굽고, 굽으니 그럼 이때 굽이라고 하는 건 안 변하는 거니까 얘는 어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여기에 히라고 하는 전미사 대표적인 전미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아마 사동 1학기 중간고사 때 피동사동 할 때 배웠을 거야. 이히, 리기, 우, 구, 추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외에 이제 여기 써 있지만 뭔가 나랏 이런 말도 들어가고 뭐뭐 하다란 말도 전미사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사랑하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원래부터 한 단어가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말에 하다라고 하는 전미사가 결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간의 전미사가 결합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한다고 했으니 얘가 소리난 대로는 이거고 원형 밝혀 적은 거는 원래 형태대로 적으라는 거잖아. 그게 바로 굽히다. 이게 원형 밝혀 적은 거잖아. 그럼 기억은 어간에 원형 밝혀 적었다? 틀린 설명이 아닌 거죠. 자,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맞기다예요. 원래 맞다에서 온 말이거든. 얘도 전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히리기 우구추에 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맞다에 전미사가 붙었어. 발음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요. 맞기다라고 돼요. 이것도 소리대로 발음한 거야. 근데 우리 원형 밝혀 적기로 한 게 기억이었잖아. 자, 기억. 원형 밝혀 적은 맞기다. 소리대로 적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그러니까 이 둘 다 오케이. 넘어갈 수 있는 파트인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널따라타인데 자, 요거는 니은으로 가는 거잖아. 겹받침. 요거 얘기야. 그럼 널따라타는 어디서 왔을까? 얘는 넓다에서 온 말인 거고요. 넓다에서.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짤막하다는 짧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짧다, 얘는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넓다, 짧다야. 그럼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겹받침을 발음할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겹받침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발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얘를 발음했을 때 널따라타라고 돼 있잖아. 맞니?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널따라타. 그러면 넓다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 3번에서 얘기한 것들은 얘 소리가 겹받침 첫 소리가 발음되는 거냐 아니면 끝 소리가 발음되는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지 아까 우리가? 넓다라고 발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을로 발음하는 거예요. 넓다. 넓다. 와, 땅이 넓다라고 하지 땅이 넓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넓다. 그럼 여기서 리을로 발음하는 거야. 첫 소리 발음하는 거니까 소리대로 적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원형을 밝혀 적으려면 넓다라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넓다라타라고 적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네 번째는 얘를 발음해보자는 거지. 발음하면 어떻게 돼? 얘는 짧다라고 발음해요. 짧다. 그럼 얘는 짧다니까 얘들아. 짧다가 아니라 짧다. 그러면 리을 비읍이니까 우리가 리을로 발음하기로 했어. 그러면 리을로 발음하는 거니까 앞에인 거잖아. 그럼 겹받침의 첫 소리로 발음하는 거니까 리을로 발음했어? 뭐야? 앞소리잖아. 그럼 앞소리로 발음한 것들은 니은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틀렸네. 이거는 3번과 똑같이 앞소리로 발음했기 때문에 짤막하다라고 쓴 거라는 거지. 근데 디귿이라고 해놨잖아. 근데 디귿은 뭐였어? 끝소리가 발음된다는 거였으니까. 어떤 건데? 얘 봐봐. 얘 발음하면 늑다에서 온 말이야. 그럼 늑다.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자, 늑 어디 있어요? 요 기역으로 발음한 거야. 뒷소리로. 아, 뒷소리로 끝소리로 발음하는 거 원형 밝혀 적으래. 그러니까 얘를 발음하면 원래 늑다가 되는 건데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떻게? 원형을 밝혀 적었다. 그게 여기 있는 디귿이잖아.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지? 겹받침이 왔을 때 요거를 소리 나는 데 적었어. 근데 보니까 얘네들 앞을 적었어.
앞을 적었다라는 거, 첫 소리가 발음된다는 뜻인 거고, 첫 소리 발음됐다라는 것들은 소리대로 적으라고 그랬으니까 얘 소리 나면 널따랗다, 소리 내면 짤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 했네요. 다음 4번 가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여기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왜 어려워 보이냐면 길어서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5항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된소리가 뭔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된소리라고 하는 건 소리가 두 번 중첩되어 나는 소리가 된소리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쌍기역, 쌍디귿, 쌍비옵, 비옵이래.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자음 나는 것들. 자,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라고 돼 있어. 그러면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뜩이라고 발음했잖아. 왜 잔뜩이라고 안 하고 잔뜩이라고 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지. 그냥 발음할 때 편하잖아. 잔뜩. 야, 뭔가 라면이 잔뜩 들었다. 이상하잖아. 잔뜩. 살짝. 야, 내가 좀 살짝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살짝 해볼까라고 얘기하지. 야, 양념을 듬뿍 넣어야지. 아니지. 듬뿍 넣어야지. 듬뿍, 몽땅. 이렇게 얘기하죠. 몽땅 연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왜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음했더니 이게 자연스러워. 그럴 때는 그냥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이라고 나니까 소리대로. 아, 그러면 얘는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 거는 뭐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케이스겠다. 그죠? 소리대로. 된 소리 발음 났으니까 된 소리로 적은 거니까. 자, 근데 두 번째,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난 경우가 아니면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자, 예를 들어 줄게. 너 똑똑하구나라고 얘기해. 똑똑하구나 얘기해. 똑똑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하다. 혹은 너 참 사람이 싹싹하다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똑하다, 싹싹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정말 되게 딱딱하네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같은 음절이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음절? 같은 음절. 그럼 선생님 비슷한 음절은 뭐가 있어요? 비슷한 음절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참 씁쓸하구만. 씁씁은 아니잖아. 여기는 비읍과 리을가 딱 하나만 달라.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또 뭐가 있냐면 왜 이렇게 음식이 짭짤해? 짭짤도 밑에 있는 받침만 다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런 건 한 번에 그냥 쓱싹이지. 쓱싹. 이건 쌍시옷과 기역이 똑같은데 의하고 아만 달라. 그러니까 얘는 완전 똑같은 거고 얘는 조금 비슷한 음절 반복해. 자, 이럴 때 우리가 씁쓸하구만이라고 발음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발음 그대로 씁쓸이라고 적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않는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야? 국수를 발음했더니 국수 이렇게 발음이 돼. 국수의 발음은 국수라고 발음된단 말이야.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비슷하거나 똑같냐는 거야. 국하고 수가 뭐가 똑같아?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앞에 기역 받침이 있어야 돼. 혹은 비읍 받침이 있어야 돼. 그럴 경우는 안 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밑에 예시에 있긴 한데 그거 내가 좀 싹둑 잘라보면 안 될까? 싹둑 잘라볼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싹둑. 발음할 때 우리가 싹둑이라고 발음하잖아. 근데 싹둑 할 때 얘하고 얘가 완전 비슷해? 비슷하지 않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역 받침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비슷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발음은 이렇게 싹둑이라 나지만 얘 원래 쓰는 거는 싹둑이라고 써야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27항 보니까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데 무슨 얘기냐면 칼날은 칼과 날이 결합된 말이잖아. 꽃잎은 꽃과 잎이 결합한 말이잖아. 맛사위도 맛 플러스 사위거든. 두 개가 결합된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뭐 한다? 원형을 밝혀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자.
가를 보니 위에 거 보는 거예요.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 받침 봐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받침 뒤에서 된 소리가 날 때는 소리대로 적었군. 맞는 말이잖아. 된 소리가 났잖아. 잔뜩이라고 났으니까. 틀린 말 아니라 볼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볼까요? 싹둑은 가에 의거해서, 예에 의거해서 싹둑으로 표시해야 되겠군. 근데 싹에 밑에 기역받침 있잖아. 기역받침 뒤에서 나는 된 소리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쓴다고요. 원래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쌍자음 발음이 나면 쓰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앞에가 기역이냐 비읍이냐 요 받침만 보면 돼. 근데 얘네 보면 다 기역받침, 여기 기역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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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받침, 비읍받침 이런 게 있잖아. 있는데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거나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발음 그대로 써주는 건데 이 받침 뒤에서 요런 게 아닌 이상은 굳이 된 소리 안 적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싹둑은 싹과 뚝이 완전 다른 단어잖아. 비슷하지도 않고 동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거를 쓰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둑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싹둑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겠군. 땡!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가에 의거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것도 틀렸어. 가가 아니라 나에 의거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나에 의거해서 쓸 때에는 싹둑으로 표기하는 거 적절하겠군? 아니야. 적절하지 않아. 나에 의거하면 싹둑이 아니라 싹둑이라고 써야 맞는 말인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얘에 의거해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법석을 법석이라고 표기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법석을 발음해봐. 그러면 야, 야단 법석 좀 하지 마. 이렇게 발음하잖아. 법석. 왠지 모르겠지만 이유 없이 썩이라고 발음됐어. 그러면 이유 없이 났으니까 이렇게 써야 돼. 표기를. 근데 앞에 마침 비읍받침이 들어있어. 그럼 비읍받침이 있을 때는 된 소리 안 적을 수도 있는데 다만 조건은 같은 음절, 비슷한 음절이 아니어야 돼. 근데 아니잖아.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안 적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법석이라고 적으면 안 되고 법석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이게 나에 관한 얘기니까 오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했죠? 자, 문제만 푸는 거면 선생님이 굳이 이 해설을 해줄 필요가 없고요. 나머지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잘 보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이 지문이 나온다면 얘를 그대로 주고 예시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예시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예시인지 다른 예시인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요 조항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틀릴 일은 없는 거죠. 다음 4번이요. 군일. 얘들아, 이때 군이란 단어 있잖아. 이 군은 쓸데없다란 뜻이야. 근데 우리가 쓸데없다란 말을 그냥 군이라고 쓰니? 되게 쓸데없어. 저 연필은 쓸데없다. 군? 이렇게 쓰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쓸데없다란 뜻을 갖고 있는데 혼자 쓸 수 없어. 우리가 아까 그걸 접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접두사라고 하는 거야.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니까 군 플러스 1이겠네요. 자, 이럴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원형 밝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군일은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서 다에 따라 원형 밝혀서 적어야 된다. 오케이. 맞는 말인 거죠. 다음 5번이요. 물 난리. 자, 물 난리는 물 플러스 난리잖아? 그럼 두 개 이상이 어울린 단어잖아. 그럴 경우에 원형 밝히래매. 그래서 이거를 발음하면 물 난리라고 발음되거든? 이거 음운 변동과 연계하면 요거죠. 물 난리인데 여기 보면 리을과 니은이 만났잖아요. 이번 시험에 음운 변동도 들어가고 맞춤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리을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우리 앞에 선생님 설명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니은이 리을을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돼? 물 난리라고 발음이 되는 이걸 우리가 유마라고 하는 거죠. 자, 음운 변동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 물어볼 수 있겠고 결국은 얘를 발음하면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소리대로 표시할 거냐? 아니, 두 개가 더해졌을 경우에는 원형 밝히라고 했으니까 소리대로 표시하지 않고 원래대로 물, 난리라고 적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가 4번 문제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여러분 책에서 개념 체크 1 파트가 끝난 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체크 2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개념 체크 2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예요. 가자. 자, 1번, 2번인데요. 와, 길게 써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어간에 이나 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어간이라고 하는 건 아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 얘기했었죠? 동사나 형용사에서 변하지 않는 그 어간에 이나 음이 붙으면 명사가 될 수 있나 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으면 부사가 될 수 있나 보다.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 어간에다가 플러스 이나 음이 붙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얘가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어간에다가 이나 희가 붙어. 그러면 부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너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우와! 요 이라고 하는 것들은 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부사를 만들기도 하네? 요 정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요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원형 밝혀 적는다라는 거야. 아, 얘네들은 뭐 하라는 거야? 원형 그대로 써라. 원형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먹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먹이는 먹이라는 어간에다가 이를 결합한 거고 묵다의 묵에다가 음을 결합한 거잖아. 이나 음이니까 이나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먹이는 명사가 된 거, 붙었잖아. 명사가 된 거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지? 자, 이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자, 다만이 중요해. 항상 시험의 함정은 다만에 있는 거야. 자, 다만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목걸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거냐면 목에 거는 목걸이, 목걸 플러스 이일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요. 목에 거는 걸다 플러스 여기에 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요 걸다에서 다를 빼면 얘는 어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 거야? 걸 플러스 이인 건데 얘를 발음하니까 거리라고 발음되잖아. 그치? 이게 지금 발음이야, 발음. 그죠? 이게 원형인 거고 근데 목걸인데 여기 보니까 목걸이가 목에 거는 그 거리가 아니고요. 걸다란 뜻이 아니라 아픈 거래. 완전 뜻이 달라졌잖아. 목에 뭔가 걸었다가 아니라 그냥 목이 아픈 병이야. 그러니까 어간의 뜻과 완전 달라진 거지. 걸다란 뜻이 사라져버렸잖아. 그러니까 걸다란 걸 굳이 여기다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목걸이라고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쓰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원래 걸음이 걸 플러스 음인 건데 그 걸다하고 여기는 걸음하고 완전 다른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 걸음이라 쓰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놀다란 말에다가 음을 결합한 건데 여기서 놀음, 그러니까 여기는 이 놀음이 실제 우리가 플레이, 놀다가 도박하는 거야? 뜻이 완전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랑 도박은 다른 건데 이 놀다에서 시작한 말이 지금 현재 도박으로 늦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원형대로 쓰려면 놀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발음을 했더니 노름이라고 발음이 되잖아. 그래서 뜻이 처음과 완전 달라졌으니까 원형 밝히지 않고 그럼 밝혀 적지 않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리대로 쓰란 얘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포인트는 무조건 이렇게 원형대로 써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여기서 단 뜻이 달라지면 어떻게 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리대로 쓰자. 이 얘기하는 거죠. 소리대로.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붙임 또 하나 봐요. 어간에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그러니까 이나 음이 붙는 게 아니라 다른 전미사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무슨 얘기야? 소리대로 적으란 얘기야. 그치? 왜냐면 자, 마중이라는 단어는 원래 맞다 플러스 이렇게 결합된 거야. 맞이하다 할 때 맞다. 뭔가를 이제 맞이하는 거. 맞 플러스 웅인데 요 웅이라고 하는 건 이나 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맞웅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그냥 마중이라고 써라 이런 얘기야. 선생님 너무는요. 얘도 넘다 플러스 우가 된 거야. 그래서 원래 넘다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붙 플러스 뭔가 붙다 플러스 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원형 밝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쓴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붙다라는 용언에 붙어가 되면 이거는 품사가 달라지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넘다라는 용언인데 너무라고 하는 건 부사거든. 달라진다고. 품사가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이거에 대한 해설이야.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무슨 얘기죠?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뭔데요? 여기 말하는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나 음이나 이나 희 이런 것들이 널리 쓰이는 전미사. 그러면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는
이나 음이나 히 이외의 것들이지. 여기 있는 우, 이런 것들은 널리 쓰이지 않는 전미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 거 결합되면 원형 안 밝혀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믿음이라는 것들 나왔어. 얘들아, 믿음은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믿다 플러스에서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럼 믿음은 믿 플러스 음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래 유명한 거냐? 이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어디 썼지? 믿다란 말에다가 여기 요거 음이잖아요. 요거, 그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전미사네. 그러면 우리 아까 설명해서 잠깐 앞에 다시 갔다 올게요. 앞에 갔다 오면 이거죠. 널리 쓰이는 전미사가 붙은 것들. 자, 그럴 경우에 음이 붙었어. 음이 붙어 된 명사이기 때문에 음이 붙으면 명사 됐다. 원형대로 쓰자. 원형을 밝혀 적어라.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어떻게 돼? 믿음 하니까 믿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소리 나는 대로.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원형 밝혀 적는 이유는 뭐야? 요 첫 번째 예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해했죠? 다음 두 번째요. 깊이도 마찬가지야. 깊다란 말에다가 플러스 2가 결합된 건데 요 2는 지금 요 2죠. 자, 요거는 2가 붙어서 된 명사다. 이 똑같은 여기 위에 사례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었다. 왜? 발음하게 되면 깊이라고 되잖아. 근데 이렇게 발음대로 소리대로 안 적었어. 왜 안 적은 거지? 지금 이거에다가 2가 결합돼서 명사 된 거니까 원형대로 적으라며. 그러니까 원형인 깊이라고 적은 거지. 됐죠? 그럼 3번이요. 밥을 많이 먹었다. 얘도 마찬가지네요. 많다에다가 플러스 2가 결합된 건데 자, 많이라고 하는 건 2가 붙어서 된 부사야. 이거 얘기잖아. 2가 붙어 된 부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형대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발음하게 되면 많이. 이렇게 적거든. 꼬마아이들도 많이 적으라면 이렇게 적어요. 많이. 나 많이 먹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많이라고 적어야 되냐? 아니잖아. 원형대로 적으라며. 그러니까 만이라고 적어야 되겠군. 오케이. 다음 4번이요. 자, 걸음이라고 한 단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걸음의 원래 원형은 어디서 온 거죠? 걷다에서 온 거죠. 그죠? 자, 걷 플러스 요렇게 돼야 되는 단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때 응이 붙어서 명사가 되었다. 자, 걷다에다가 음이 붙어 명사가 됐어. 명사로 바뀐 말이지만 걷다의 뜻과 멀어져 있으므로 얘들아,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할 때 원래 원형의 뜻이 걷다라며. 근데 그 걸음은 걷다랑 달라? 똑같지 않아? 그죠? 그러면 뜻과 멀어졌다 이 말이 틀린 거잖아. 그러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다? 아니지. 뜻과 멀어진 게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뜻과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원래 원형 그대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그냥 활용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걷다 플러스 음을 하게 되면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냥 걸음이 되는 거지 뜻과 멀어졌기 때문에 원형이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 말이 틀린 거죠. 이해했죠? 오케이. 자, 5번. 익히 알고 있었다. 쟤도 익히도 마찬가지인데 익다에다가 플러스 히라고 한 전미사 결합된 건데 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됐어. 익히. 요거네. 어간에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됐다. 원형대로 적어라. 얘 발음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익히가 돼. 요즘에 익기라는 노래가 유행인데 익기 뭐 이런 노래가 유행이던데 어쨌든 익히야. 여기서 익기가 아니고 그럼 익히라고 발음되는 건데 요 소리대로 적으려고 했는데 안 돼. 왜? 이거에 히가 결합해서 부사가 된 건 원형대로 적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원형은 요 그대로 밝혀 적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죠? 그럼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쉬웠죠? 요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부침에 어간의 이나 이외에 시작된 전미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나 이외에 다른 것들 뭐 붙일 수 있어라고 그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거든. 그 대표적인 게 마중, 너무, 붙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니? 이제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들 그대로 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둬야 돼요. 근데 이거 외에 선생님들이 조금 변별력을 주려면 여러분이 모르는 걸 줄 수도 있죠. 자, 대표적인 첫 번째 이런 거 있어요. 막 플러스 에. 이게 마개거든. 그러니까 요 마개란 단어는 막다에다가 에를 붙인 거야. 그럼 넘어란 단어는 넘 플러스 어를 붙인 거고 무덤이라는 거는 묻다란 말에서 온 거니까 묻 플러스 엄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요 에, 어 있지. 요거는 저기 있는 이나 이외의 전미사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랑 다른 거야. 에, 엄.
자, 이런 것들이 붙으면 명사로 바꾸는, 품사를 바꿔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용언에서,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로 했죠? 동사나 형용사인 것들에 에나 어나 엄이 붙었더니 이렇게 명사가 돼버린 거야. 품사가 바뀌었어.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것은 원형을 안 적는다며. 그러니까 원형대로 적으면 막에라고 적어야 되는데 소리 난 대로 그냥 막이라고 적고 끝낸 거지. 다른 예도 보여줄게. 자, 자주라는 말이나 비로소나 참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자주는요. 잣 플러스 우고요. 비로소는 비롯하다에서 온 말인데 비롯 플러스 오고요. 참아는 참 플러스 아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들은요. 위에는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된 전미사잖아. 근데 얘네들은 잣, 비롯, 참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세 개가 붙었더니 이렇게 해서 부사가 됐어.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인 것들이 부사가 됐으니까 품사가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원형 밝히지 않아요. 뭐대로 적어요? 소리 나는 대로 적어요. 그러니까 잣우하자 이게 아니라 자주하자. 참아 아니라 참아라고 쓴다는 거죠. 됐죠? 자, 이러한 사례들도 이게 전부 다 그 표준국어 대사전에 있는 말들이고요. 한글 맞춤법 그 맞춤서에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내가 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띄어쓰기. 자, 오늘은 이제 또 띄어쓰기가 나오네요. 띄어쓰기도 맞춤법에서 중요한 파트에 들어가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본용언과 보조용언인데, 자, 여러분 본용언, 보조용언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보죠. 야, 인수가 밥을 먹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와, 인수 밥 먹고 있네? 와, 인수가 밥을 먹고 그 다음 이렇게 있네? 이거야? 아니지. 이때는 밥을 먹고 있는 건 밥을 먹는데 그 먹는 게 그냥 지속되고 있다.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얘는 원래 의미가 살아있어. 얘는 우리가 본 용언, 원래 의미가 살아있다는 뜻인데 여기는 있다는 원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본 용언의 의미를 뭔가 더해주는 거야. 이거는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진행상이라고 해요. 이거 1학기 때, 그 중간고사 때 여러분 아마 그 시제 표현에서 배웠을 거예요. 진행상과 완료상 배웠을 거야.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앉아있다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인수가 앉아있다. 인수가 앉은 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지. 그냥 앉아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본이고 얘는 보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뭐하고 있다, 뭐뭐어 있다 이런 게 이제 본과 보조의 결합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때 본 용어는 원래 뜻이 있어요. 자립, 혼자 쓸 수 있어요. 보조 용어는 혼자 못 써. 그럼 뭐해? 도와주기만 해. 의미만 더해준다는 거야. 자, 그때 본 용어과 보조 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고 있는 거야. 띄어쓰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될 수 있대. 그러면 원래는 띄어써야 되는데 이걸로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오케이? 허용된다고 했지 반드시 붙여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허용된다고 했어요.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원칙을 기억해야 돼. 그 다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보조용어는 띄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앞말이잖아? 이게 뒷말일 거야. 그런데 앞말에 조사가 붙어서 먹에다가 조사가 붙고 결합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용 무조건 띄었어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먹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건 밑에 좀 이따 예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여러분이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보고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 밑에요. 두 용언이 각각의 뜻을 유지하고 있다. 자, 요건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뜻을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본래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때 두 용언이 각각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본 용언 플러스 본 용언이라는 얘기야. 그럼 본용언과 본용언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뭐하냐면 띄었어야 한다. 보조용언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뒤에 용언이 보조용언이 아니기 때문에 본과 본이 만나면 무조건 띄어쓰는구나. 그 다음 두 용언이 합쳐져서 제3의 다른 뜻을 나타내는 하나의 용언으로 굳어졌을 때, 즉 앞과 뒤의 말이 결합돼서 원래 그 단어가 아닌 다른 뜻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용언을 붙여 쓴다. 왜? 새로운 단어니까. 한 단어잖아. 새로운 한 단어가 됐으니 굳이 띄었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까요?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꺼지다란 말과 간다란 말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들아, 불이 꺼진 다음에 막 가는 거야? 아니잖아.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불이 그냥 꺼지는데 그 꺼지는 모습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뭐 간다란 뜻이지. 그럼 이때 간다는 보조가 되겠고 여기 있는 꺼져는 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꺼진다라는 게 핵심이지 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간 거 왜 쓰는 거라고요? 뭔가 꺼지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본과 보조니까 원칙. 어떻게? 이렇게 띄었어야 되는 게 원칙이나 불이 꺼져간다라고 붙어있네? 허용된다. 왜?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1번은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좋은 글을 써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얘들아? 좋은 글을 써서 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는 행위잖아. 그럼 얘는 쓰는 것도 본 용언이고 보내는 것도 본 용언. 원래 의미가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보내라는 보조 용언이므로 에이 무슨 소리야. 본 용언인데. 그죠? 그러니까 본과 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처럼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였어도 되겠군? 안 되죠. 왜? 아까 각각의 뜻을 유지할 때는 무조건 띄었어야 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허용한다는 말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성립할 수 없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써서 보내는 거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3번이요. 잘들 놀아만 나는구나 라고 돼 있어. 얘들아 놀아만 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봐. 놀다란 말에다가 그 다음에 요 만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 이게 지금 아까 어떤 거랑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 있네.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다. 요거잖아.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어. 요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어. 자, 그럴 경우에 놀아만 나눈구나 해서 놀아만에는 만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다. 방금 얘기했던 거네. 붙어 있으므로 나눈구나와 띄었어야 돼. 아까 뭐라 그랬지?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된 경우에는 중요해. 여기 보니까 보조용어는 뭐 한다? 띄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얘들아 놀다와 나는구나인데 얘가 잘들 놀아만 나는구나 그럴 때 잘들 놀다가 후루룩 날아가는구나 이런 뜻이야? 아니잖아. 그럼 얘도 원래 의미가 아니네. 그럼 얘 보조용언이잖아. 그럼 앞말에 조사가 붙어있을 때 뒤에 보조용언 어떻게 하라고? 띄었어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붙어있으므로 띄었어야 되겠군. 맞는 말이네요. 4번이요. 책을 읽어도 보고 요약도 해보자 해서 읽어도에는 도라는 조사가 붙어있잖아. 그러네. 이때 보고와 띄어쓴 것이겠군. 아까 분명히 조사가 붙어있을 때 뭐라 그랬지? 띄어쓰라 그랬잖아. 여기 봐봐 얘들아. 읽어보다라는 얘기인데 책을 읽은 다음에 보는 거니? 야, 이 책 좀 읽어봐. 그때 책을 일단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잘 읽는지 봐? 이런 얘기야? 아니지? 그럼 이때 읽다란 것도 본 용언인데 보다는 보조 용언이 되겠죠? 우리 아까 본과 보조 있을 때 조사가 붙어있으면 본과 보조일 때 조사 붙어있으면 보조용 어떻게 하라고? 띄어쓰라고. 앞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띄었어야 되겠군. 오케이. 마지막 5번이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했어. 이때 나는 돌아가시다는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는 제3의 다른 뜻. 얘들아 원래 돌다란 말과 가다란 말이 결합된 거거든. 돌다와 플러스 가다. 요 두 개가 결합되어서 돌아가셨다야. 그러면 얘들아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얘기잖아. 할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가셨다는 얘기야. 근데 돈 다음에 가면 저 세상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 다음에 가면 죽는 거야? 원래 의미와 완전 다른 새로운 단어잖아. 그럴 때 아까 새로운 제3의 뜻을 나타낼 때는 뭐하라 했지? 두 개를 붙여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띄고 가셨다라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4번 갈게요. 보기의 준말 규정을 참고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이제 준말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조항만 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준말은 말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그냥 이 말 그대로 한번 쭉 봅시다. 무슨 말인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항 그대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같이 볼게요. 자, 32항에 대한 것들이 어제 저녁과 어저녁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할까? 이렇게 해서. 지우고 시작을 합시다.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금 저녁 시간에 벌써 8시 50분쯤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주말 동안에 이거 한번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찍고 있긴 한데 부디 지금 이 강의를 혹시라도 본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도움되면 사실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열심히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 저녁이란 말인데 32양 거래.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단어가 있을 때 어제와 저녁이 결합된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결합된지 봐. 어제와 저녁이 결합되었을 때 단어의 끝 모음이니까 이 앞에 단어의 끝 모음은 여기는 에잖아요. 에. 그러면 어제 저녁에서 봐봐. 어제에서 요게 이렇게 해서 쭉 빠지면 어하고 지음만 남잖아. 그럴 때 이렇게 자음만 남은 것은 여기서 자음은 지읒을 얘기하겠죠. 얘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들어가래. 여기 받침에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저녁 그대로 쓰라는 얘기지. 이거 해당되는 건 똑같은 거네. 그치? 어려운 거 아니었다. 자, 33항이야. 얘에 대한 건가 봐.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체언과 조사가 어울려서 줄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체언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알아? 의문 변동이 들어갔는데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가장 쉬운 사례가 이런 거야. 책 플러스 이. 얘는 조사하고 얘는 체언이거든. 근데 가지고는 어디서 온 말이지? 가지다에서 온 말이죠. 가지다, 가지고, 가지니. 그 요 가지 저기 책에 고라도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간이고 얘는 어미잖아. 그럼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거지 체언과 조사가 어울리는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33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거 해야 돼? 가지고인데 갖고가 되려면 가지고에서 여기는 이가 뿅 나가고 지읒이 요 밑으로 가서 이렇게 된 거. 이거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3항이 아니라 32항이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네. 너무 쉽다, 그죠? 34항은 얘기예요. 나았다가 낫다가 됐대. 모음 어로 끝난 어간에 그러니까 얘 뒤에 얘가 또 와. 똑같은 게 오는 거니까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줄어버리는 얘기잖아. 그럼 나았다에서 아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여기는 아를 한번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니은이 가서 붙어. 그럼 낫다가 되는 거죠. 이거 동일 모음 탈락이라고 의문 변동이 있던 거네, 그지? 맞는 거네요. 다음 4번이요. 36항인데 막히었다란 말이 있어. 자, 요거는 이 뒤에 어가 왔다. 자, 이 뒤에 어가 왔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여로 줄었대. 그래서 여기 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히읗 그대로 있고 이 어가 여가 됐고 쌍시옷다. 맞네. 그죠? 여기 있는 이와 어가 결합돼서 여기 있는 여가 된 거라 볼 수 있겠다. 자, 마지막 38항이요. 보이어. 자, 요 보이어가 여러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왜 배어고 하는 보여야? 이걸 잘 보면 이런 얘기인데 어려운 건 아닌데 애들이 좀 헷갈려 하긴 하더라고. 잘 봐. 보이어야. 그러면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되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결합하면 이거는 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비읍을 여기다가 붙여. 그러면 배, 그다음 그대로 쓰면 배어. 이게 지금 첫 번째인 거고 만약에 얘랑 여기 겹되면 여기 앞에 있는 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 보여. 그러니까 이와 어를 결합해서 여를 만들 것인지 오와 이를 결합해서 왜 만들 것인지 그게 지금 여기야. 오, 우 뒤에 이가 와서 지금 현재 앞에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 이를 결합한 건지 아니면 어디 갔어? 또 하나가 어디 있지? 보이어다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네. 이 결합됐을 때 줄인 거니까 요렇게 줄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까지가 개념 체크가 다 끝난 거고요. 이제 유형 체크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유형 체크 1. 요 유형 체크와 개념 체크인데 사실 유형 체크가 훨씬 더 범위가 많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사이시옷 문제인데요. 사이시옷은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1번과 2번 잘 보세요. 얘랑 똑같죠? 그죠? 자, 사이시옷 문제는 얘랑 똑같아요. 사이시옷은 3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사이시옷 들어가냐? 선생님, 사이시옷이 뭔데요? 사이시옷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플러스 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내와 물이 결합하면 내물이라고 하지 않잖아. 어떻게 하지? 냇물이라고 발음하죠? 이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운데 시옷이 들어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결합할 때 사이에 시옷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같은 예로 이런 거 있죠. 시내 플러스 가하게 되면 우리가 시내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시넷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시옷이 들어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사이 시옷이 들어가게 되면 얘 발음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얘들아? 발음하면 냇물 이렇게 발음하게 돼, 그치? 냇물. 근데 내와 물이 결합했을 때 여기 니은이 생겼잖아? 원래 없던 니은이 생겼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야. 니은, 미음 앞에서. 왜? 뒤에 미음이 이렇게 있잖아. 뒤에 미음이 오니까 요 앞에 니은 소리가 덧난다. 요 니은 소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위주로 보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사이 시옷은 표기에 관한 문제인 거고 얘는 발음에 관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뒤에 발음이 니은 소리가 발음이 날 때 이런 뜻이야. 덧나는 건 발음 난다는 뜻이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차이인 거냐면 시내가 발음하잖아. 그러면 시넷가라고 발음하잖아. 그럼 시내 플러스 가인데 여기 보니까 기억이 쌍기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기억이 쌍기억 됐지? 이걸 우리가 된 소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다면 요거잖아요. 요거 된 소리 난 거. 그죠? 그래서 시내가라고 하면 시넷가가 될 수도 있지만 시내가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쌍기억이 발음 났다. 그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뒤에 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니은 소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니은, 니은 소리 생기거나 니은, 니은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뒤 플러스 1 있잖아, 얘들아. 뒤하고 1이 결합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뒷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 발음하면 뒷일 이렇게 발음하거든. 그럼 지금 보면 뒤하고 1인데 이렇게 니은, 니은이 생겼지. 이게 지금 니은, 니은 소리 덧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3개와 여기 3개는 똑같아. 근데 뭔 차이가 있는 거냐면 자, 1번과 2번에 공통점이 있죠? 순 우리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말 더하기 우리말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순 우리말과 한자어는 우리말 더하기 한자어를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빠졌지? 한자어와 한자어가 결합됐다는 거. 요거 빠졌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어요. 사이시옷 안 적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찾아볼까? 이거 봐봐, 얘들아. 전세 플러스 방이라고 하잖아? 전세 플러스 방? 그러면 전세는 우리가 한자어거든? 근데 얘도 한자어야. 그러면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전세방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사이시옷을 안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어, 한자어 보게 되면 안 써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라도 우리말이 들어가 있으면 사이시옷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우리말이 하나라도 섞여 있잖아? 합성어일 때 두 개의 말이 결합해.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우리말이면 무조건 사이시옷은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우리말이고 뭐가 한자어인지 몰라서 여러분이 못 푸는 경우가 생겨요. 선생님 도대체 이게 한자어의 우리말이에요? 좀 쉽게 하나 알려주면 여러분 보세요. 이 한자가 뭐죠? 물수라고 읽죠? 이걸 우리가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음이라고 해요. 그죠? 물수. 이때 앞에 있는 요렇게 읽으면 우리가 우리말로 읽은 거예요. 요렇게 읽잖아요? 이거는 한자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럼 저거 봐봐. 귓밥 있잖아. 귓밥. 그럼 저기는 시옷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귓밥은 원래 귓 플러스 밥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귀 플러스 밥이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밥은 우리말인 거 알고 있죠. 밥은 순 우리말이니까. 근데 귀가 한자로 혹시 귀이라고 들어봤죠? 이비인후과 할 때 귀이. 그러니까 귀이라고 하면 귀는 뭐예요? 우리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이에요. 어쨌든 얘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말인 경우 이렇게 우리. 오케이? 자, 여기서 왜 우리 찾아야 되는 거냐면 우리일 수도 있고 한자 우리일 수도 있거든. 그거에 따라서 어디냐가 결정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우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이시옷 쓴다. 거기에 지금 어디 되는 거냐면 여기는 1번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니까. 그 중에서 발음을 해봤더니 얘 어떻게 발음하지? 귓밥이라고 말해요. 밥. 밥인데 밥이 되잖아. 밥. 그럼 밥이 됐다는 것들은 쌍비읍이 생긴 거잖아.
쌍비읍은 된소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1-1이니까 1- 여기에 있다는 거 맞지? 틀린 말 아니다. 그죠? 이해했죠?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우리말과 한자로 구분한 데 있다는 거죠. 그럼 아랫니 같은 건가? 그럼 아랫니는 보세요. 아래 플러스 니야. 시옷을 빼야 돼. 결합변 과정에서는. 그러면 아래와 니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우리말이냐 한자냐를 물어보는 거야. 혹시 요런 한자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요런 한자가 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요게 이치예요. 선생님 이치가 뭔데요? 치야할 때 치야 치. 오케이? 치기공과 치약 갈 때 그 치요. 그러니까 요거는 순 우리말로 우리 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이를 이치라고 이제 읽어요. 그럼 이로 읽으면 뭐라고 해야 돼? 우리말이라고 해야 돼. 그럼 여긴 니가 뭐야? 우리말인 거야. 선생님 니가 왜 우리말이에요? 이가 우리말인데요. 요 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라고 해요. 단독으로. 그런데 이렇게 결합할 때는 니로 결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송곳 플러스 이라고 안 하잖아. 뭐라고 하지? 송곳 니라고 하잖아. 이거를 만약에 송곳 플러스 이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나는 송곳이가 있어. 발음 이상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결합할 때는 이를 니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는 아래와 니가 결합된 말이거든? 자, 이제 발음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렌, 니가 돼. 선생님, 그럼 얘는 우리말이에요? 한자어예요? 혹시 아래하라고 들어봤죠? 윗상, 아래하. 그러면 아래하는 아래하니까 아래. 뭐예요? 얘도 우리말이네요.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아랫니에서 아래와 니가 결합할 때 여기 니은, 없던 니은이 생겼잖아요. 그죠? 니은이, 요거 니은. 왜 생긴 거야? 뒤에 니가 있어서. 요 니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니은 앞에서 니은 하나 생긴 거라 볼 수 있겠지. 그렇다면 얘는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이니까 1-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됐죠? 자, 3번 가볼게요. 자, 뒷일이네요. 우리 아까 이거 했던 건데. 자, 뒷일이요. 뒷일은 보면 뒤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됐죠? 뒤 플러스 뭐라고요? 1. 자, 그럴 때 뒤는요. 혹시 앞전 들어봤어요? 앞전. 그럼 뒤후 들어봤어요? 후진할 때 우리가 뒤후를 쓰잖아요. 그럼 뒤후, 뒤는 우리말이네요. 그죠? 1은 당연히 우리말이고요. 요 정도 여러분 이럴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왜 사건이라고 할 때 그 이사가 일사자잖아. 일사. 그러니까 일사하면 1은 우리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말이니까 이건 1번의 사례일 것이고, 자, 발음해보니까 뭐가 되지? 뒷일은 걱정하지 마. 뒷일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니은이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1번에서 니은이 있는 건 1-3이잖아. 1-3. 맞다. 그치? 오케이. 찾았어. 다음 아랫방을 좀 찾아볼까요? 아랫방은 아래 더하기 방일 거예요. 그죠? 뭐가 된다고요? 아래 더하기 방. 자, 이때 여러분 이 방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아까 전세방 기억나요? 전세방? 아까 전세가 한자하고 방도 뭐라 그랬죠? 이거 한자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자어. 그럼 아래는 아래하니까 얘도 우리말이 되겠네요. 아래하. 그죠? 윗상 아래하니까 아까 아랫니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말과 한자어 결합이니까 1번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거네. 2번. 그리고 얘 발음해봤더니 아래빵. 아래빵? 빵이잖아. 빵. 빵으로 발음되잖아. 그치? 그럼 된 소리가 됐잖아. 된 소리 있는 거 2- 어디야? 1이잖아. 2-1. 틀린 말 아니네? 맞는 말이네. 그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댄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댄립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만 이제 찾아내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댄립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 플러스 입이겠죠? 그죠? 대 플러스 입. 자, 그러면 대 플러스 입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대가 우리말이거든요. 우리가 입팔이 할 때 입. 이것도 우리가 우리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말이기 때문에 1번에 해당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대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댄립이라고 하거든. 그럼 니은 여기 생긴 거잖아. 그러면 니은 생긴 건 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3이 아니라 1-3이었네.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사이시옷이 생기는 건 언제 생긴다? 하나라도 우리말이 있을 때. 우리말 어떻게 생긴다? 일단 한자어에서 이렇게 발음해보고 찾아봐라. 여기 있는 예시는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다른 예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예시도 많이 생각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다른 예시들 여러분 혼자 막 골몰하지 마시고 인터넷에다가 사이시오 쳐보면 되게 많은 예시들이 나와. 거기서 너희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한 번쯤 읽어보고 시험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2번 가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보기 보니까 두 말이 어울릴 때, 즉 두 개가 결합될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럴 때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거래. 덧난다는 거는 원래 없던 게 갑자기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는 소리대로 적으라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은요. 매와 쌀이 결합한 말이거든. 매와 쌀.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비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비읍이 들어가 있다. 그럴 때는 소리대로 적어라. 그러니까 소리대로 적으면 맵쌀. 그쵸? 맵쌀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적었네요. 그러니까 매와 쌀을 결합했을 때 비읍 들어간 맵쌀. 그대로 맵쌀이니까. 얘는 벼와 씨가 결합된 말인데 똑같이 비읍이 들어가 있어. 벽씨. 소리대로 적은 거죠. 그다음에 밥그릇. 얘는 밥과 그릇이 결합된 거죠. 밥그릇. 소리대로 적으면 어떻게 돼? 밥그릇이잖아. 그릇이라고 적어야 되거든. 근데 소리대로 적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밥그릇은 밥그릇 어떤 소리도 덧나지 않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아니야. 자, 4번은요. 머리와 가락인데 선생님 여기 머리카락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히읗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의문 변동에 뭐가 있을 거냐면 거센 소리 되기 있는 거 기억나세요? 자, 거센 소리 되기는 아이고 오늘 분필 자꾸 부러지네. 나와. 거센 소리 되기는 히읗이라고 하는 거와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지읒 같은 게 결합됐을 때 얘네들이 획이 하나씩 더해졌죠?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요게 거센 소리 되기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머리카락인데 히읗이 쏙 들어와서 얘하고 이렇게 기역이 만나니까 머리카락.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살코기는 왜 살코기야? 살과 고기의 결합이거든. 근데 여기에 히읗이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코기.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살코기란 말은 살과 코기의 결합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히읗 들어간 거, 얘는 비읍 들어간 거니까 발음 그대로 살코기라고 적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답은 3번이다. 다음 3번 가볼게요. 보기는 한글 맞춤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요 문제를 여러분이 많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를 다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의 좀 팁을 주도록 할게요. 일단 머릿속에 뭘 기억하면 좋냐면 잘 보고 시험 공부할 때 이게 100%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외도 되게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받침을 2개를 가져갈 거예요. 알았죠? 자, 받침 2개 가져갈 거야. 하나는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시옷까지 가져갈 거야. 자, 받침,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이거 우리 선생님이 지난번에 의문의 변동 얘기할 때 기억나 혹시? 길바닥, 파여름, 길바닥 기억나니? 그리고 요 시옷이라는 소리는 사실 발음했을 때 요거 발음해봐요. 옷 발음하면 뭐가 되지? 결국은 요렇게 발음되지. 옷, 대표자음이 디귿이잖아. 음절의 끝소리에 따르면. 그래서 시옷은 얘랑 좀 같은 경우라 보면 돼. 어쨌든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이나 시옷이 오잖아. 요거 뒤에 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하가 통째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이거 하나 기억해요. 다음 2번째, 이번엔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아니고요. 다른 거 적을 거야. 혹시 유성음 기억나요? 나라, 마음, 노란 양말? 노란 양말. 이거 기억나니?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니은, 리을, 미음, 미응.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비음이고 아니지. 그냥 얘와 얘네들은 비음이고 얘는 우리가 유음이었죠. 그래서 울림소리예요. 나라, 마음, 노란, 양말 이렇게 많이 외웠을 건데 자, 요거 뒤에 만약에 하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 오케이? 자, 그럴 경우에는 이 하가 통째로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여기에 새롭게 치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요 히읗이
여기 뒤에 있는 뭔가와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지와 안이니까 얘는 이렇게 결합됐을 때 잔이 된다. 잔. 이렇게 결합됐을 때 잔 된다.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이건 되게 쉬운 거였고 자 여기는 이제 3, 4, 5번이 중요한 거. 얘네들은 얘랑 연결해야 돼. 자 넉넉 하지야. 알았지? 자 그럴 때 앞에 받침을 봐. 기억이 왔어. 니은이 왔어. 니은이 왔어. 됐지? 자 그러면 하지가 왔을 때 포인트인데 여기서 하 그다음에 지. 지가 이렇게 올 거야. 오케이? 자 그럴 때 기억 받침이잖아요. 기억 받침이야. 그 뒤에 하가 왔어.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하가 통째로 빠진다고. 그러면 하를 그냥 지워. 그러면 넉넉지 않은이잖아. 그럼 넉넉지 않은이니까 우리 아까 지 않은 뭐라 쓰겠지? 찬이 아니잖아. 잔으로 쓰기로 했잖아. 그럼 잔이 돼야 돼. 그럼 답은 3번이야. 오케이? 다시 넉넉하지에서 하 뒤에 하가 왔어. 그럴 때 하가 왔는데 앞에가 기억 받침이야. 하가 빠진다며. 그러면 하를 통째로 날려. 그러면 지만 남잖아. 지와 안은 잔이라며. 그럼 얘는 넉넉 뭐라고 써야 돼? 넉넉 잔은이라고 써야 돼. 근데 얘네들은 니은 받침이 왔어. 니은은 얘잖아. 자 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치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여긴 변변 하지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위로 뺄게. 변변 치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만만 치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치 않으니까 차는이 되는 거야. 만만치 않으니까 만만차는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요것만 안 잊으시면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시읒, 디음에 다음에 히읗, 하. 요거 다음에 하 오는 거. 자, 여기 3번이라고 했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4번에 또 있어. 가봐. 자, 보기의 문제에서 40항에 대한 문제인 건데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 첫 소리와 어우러져서 거센 소리가 된다. 그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얘 얘기하는 거야. 얘. 거센 소리 되는 게 아까 지읒이 치읒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이제 볼게. 이게 기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이고 디귿이다. 자, 기역이 얘인데 얘에 해당되는 거래. 다정하다인데 어떻게 다정타가 됐나 봤더니 여기는 요 히읗 있죠? 얘랑 얘가 만나서 여기는 티읕이 된 거야. 그치? 그럼 그 사이에 아가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아까 뭐라 했어? 하에 아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아가 뿅 하고 날아가고 히읗이 디귿에 붙어서 타. 그러니까 기역 1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지. 틀린 말이 아니네요. 다음 익숙하지. 자, 하지 나왔네. 우리 하지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하지 요거잖아. 요거. 자, 이때 앞에 받침 뭐 있어요? 기역 들어있어요. 기역. 그렇죠? 자, 그러면 기역 들어있어. 기역 얘네. 기역 들어 어떻게 한다고? 하를 통째로 빼라고. 이렇게 해서 뿅 빼. 그럼 뭐만 남아? 지만 남아. 그러면 익숙 뭐야? 익숙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익숙치? 치잖아. 땡. 틀렸네. 답 몇 번이야? 2번이야.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하지라는 말이 와서 문제인 건데 익숙하지가 왜 익숙지가 되는 거야? 익숙치라고 쓰지 않고 기억, 받침 때문에. 비슷한 거 또 찾아볼까? 여기 봐봐. 거북, 하지 왔지. 근데 여기 뭐야? 기억 들어있잖아. 그럼 하 어떻게 하라고? 날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 거북지 써있잖아. 됐죠? 얘야. 하지 또 왔네? 시옷 있잖아. 시옷 어디 있어? 시옷 여기 있잖아.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히읗을 날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 깨끗치가 아니라 깨끗지. 지 여기 있네. 됐어?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아까 앞에 니은 있는 것도 했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니까 시옷 있는 것도 한 거고요. 알았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는 3번인데 안타 요게 지금 여기 니은이라고 하는 건데 히읗이 어간의 끝으로 굳어졌어. 그냥 안 이렇게 히읗이 굳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침으로 그대로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답은 2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지금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하지에서 하에서 히읗 하나만 줄어드는지 아니면 하 전체가 빠지는지 그런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지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근데 이 하지란 말이 지로 바뀌냐 아니면 치로 바뀌냐의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지로 바뀐다라는 것들은 여기 있는 요 하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의미인 거고 치가 된다는 것들은 요 하에서 요 아만 날아가고 히읗과 요 뒤에 있는 결합돼서 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란 말이 왔을 때 여기서 하 전체가 날아갈 것이냐 아니면 히읗 남고 아만 날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받침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이 오게 되면 하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오게 되면 여기 있는 아만 날아가고 히읗과 지가 결합돼서 치가 된다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가 왔을 때 이게 익숙지냐 익숙치냐 거북지냐 거북치냐 깨끗치냐 깨끗지냐 이거의 문제인데 이거 애들 많이 어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지냐 치냐의 문제니까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요거 기억해놔요. 다음에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유형 체크 2 190에서 192페이지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요것만 하면 오늘 수업 끝이고 이번 시험 준비도 다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의존명사는 이라고 시작되네요. 자, 의존명사라고 하는 건 의존한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혼자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의존명사의 가장 기본은 여기 써있지만 이거 봐봐.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의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의존명사는 단어란 뜻이야.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쓰는 거니까 의존명사도 띄어 써야 돼. 의존명사 왜 띄어 써요? 의존명사도 단어니까. 자, 근데 동일한 형태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대로라는 말은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야. 그러니까 대로가 쉬운 얘기인데 대로가 조사일 때도 있고 위에 설명한 의존명사일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잘 들어요. 조사는 앞말에 붙여 써야 돼요. 하지만 의존명사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앞말에 띄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 그러니까 체언 뒤에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조사라고 하는 건 항상 체언 뒤에 조사가 오게 돼 있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이런 것처럼. 그럼 의존명사의 대표적인 것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것 플러스 이에서 얘들이 이렇게 붙여 쓰는 거거든. 이런 걸 얘기한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먹을 다음에 것이 올 거야. 그러면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때의 것이라고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의존명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자, 의존명사예요. 그러면 의존명사라는 것들은 단어라고 했으니까 띄었어야 된다며. 근데 이 먹다라는 말은 먹에다가 을이 결합된 말인 거잖아. 근데 이 을이라고 하는 건 원래 먹다라는 말은 것이란 것들을 꾸밀 수가 없어. 먹다 것 그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꾸밀 수가 없는 말에다가 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 건데 관형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어미가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럼 원래 동사였던 이 먹이라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하게 되면 잠시 관형사 같은 기능을 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먹을이 것을 꾸밀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바뀐 모습을 우리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뛸, 놀 뭐 이런 거 다 얘기한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봐봐요, 여러분. 이번엔 법, 대로잖아. 우리는 지금 대로를 볼 거야. 자, 대로. 근데 법 뒤에 이렇게 해서 붙어 있잖아. 왜 그런 거야? 법은 체언, 명사거든. 그러면 체언 뒤에 붙어 있어? 아까 뭐 했지? 체언 뒤에 온다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조사니까 붙여 쓰라고. 그러니까 붙여 쓴 거야. 틀린 말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약속대로. 약속대로는 얘들아, 약속이란 말이 체언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약속, 명사잖아.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붙여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붙여서 써야 돼. 근데 띄어져 있네? 틀렸네. 그죠? 답은 2번인 거예요. 3번 볼까요? 아는 대로 말하면 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아는이란 말은 알다에서 온 말이잖아. 그러면 알 플러스 뭐가 된 거야? 는, 요게 되는 거야. 여기서 리을이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알다에다가 플러스 대로가 된 건데 이 다 대신에 는을 집어넣어서 아는 대로 이렇게 꾸미는 말이죠.
얘가 바로 용언의 관형사형인 거죠. 그렇다면 띄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오게 되면 의존명사니까 띄었으라고 했으니까. 다음 4번 사실대로 얘가 명사잖아. 그러니까 붙였어야 되는 거야. 조사라서. 당연한 거죠. 5번이요. 주는 대로 주다라는 말이 온 거잖아. 주다에다가 는이 결합됐어.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보기를 고려할 때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똑같이 띄어쓰기 대 문제인 거네요. 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띄어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 어울려. 자, 포인트 잘 봐요. 단위일 경우에는 띄었어요. 근데 순서나 숫자와 어울려 쓰인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대요. 그럼 1번부터 봐요. 연필 한 자루야. 한 자루, 두 자루, 세 자루 할 때 요 자루가 단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단위 나타내는 명사, 얘가 단위 명사인데 얘는 어떻게 하라고? 띄어쓴다. 띄었었잖아. 그건 맞는 말이겠죠. 2번, 신발장에 구두 두 켤레가 있다. 얘도 단위잖아. 한 켤레, 두 켤레 하는 거니까 띄었었잖아요. 맞는 말이겠죠. 3번, 오늘날 금 서돈이면 한 돈, 두 돈, 세 돈, 네 돈 할 때 서돈, 네 돈 하는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띄었어야 했는데. 근데 붙였었네? 잘못한 거잖아. 그치? 답은 3번이죠. 다음, 내일 2시 30분이야. 얘들아, 아까 순서나 숫자 어울린 거 얘기했었죠? 이때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얘네도 있잖아, 얘네. 몇 시, 몇 분. 그러니까 시와 분이라고 하는 건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야. 시간 순서. 시, 분. 그죠? 시가 앞에 오고 분은 뒤에 오는 거잖아. 순서 얘기하는 거야. 그때 붙여 쓰는 거. 순서기 때문에. 다음 100m. 숫자 나와 있네. 숫자와 어울리는 거라며. 숫자와 어울리는 얘는 붙여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붙여 쓴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3번 가볼까요? 보기를 고려할 때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는 자, 여기 그대로 보면 돼요. 잘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 좀 써놨죠?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이어주는 거 찾아볼까? 국잠경, 국장과 과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말이지. 여기 또 찾아볼까? 청군과 백군을 연결한 말이네. 이사장과 이사들 연결한 말이네.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야? 여기 있는 이어주는 말이잖아. 이럴 때는 띄어 쓴다. 띄어 쓰고 있잖아. 띄어 쓰고 있어요. 그죠? 틀린 말 아니네요. 그 다음에 성과 이름, 성과 호야. 얘들아 지금 이거 이름이잖아. 그렇지? 이건 성과 이름은 아닌 것 같고 호칭어나 관직명이라고 했는데 이 씨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말이잖아. 이게 호칭어예요. 그러니까 호칭어는 어떻게 해요? 띄어 쓴다 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죠? 자, 근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 장군이란 말이 관직이잖아요. 그럼 관직명 어떻게 해서 띄어 쓰려며. 그럼 띄어 써야 되잖아. 근데 붙였네? 그럼 답은 4번인 거죠. 지금 여기에 없는 게 얘들아 지금 열거가 없거든? 두 말을 이어주는 말만 있어. 열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국장, 과장, 차장하고 등 이런 말 있잖아. 혹은 등등 이런 말 쓰잖아. 요 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등등등등 열거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등은 항상 띄었어야 되는 거야. 요걸 사례 하나 알려준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 더 있다. 여기 이어주는 말에는 겸대 밑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 내지란 말도 있어. 뭐 국장 내지 누구 이런 식으로 해서 내지란 말도 이어줄 때 쓰는 말이니까 혹시 여기 없지만 다른 거 낸다면 저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오늘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인데 4번 문제 가볼게요. 이와 희의 문제야, 얘들아.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 왜 어려워하냐면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워. 부사의 끝 음절이 잘 봐, 얘들아. 끝 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요. 아니, 이로 나니까 이로 적겠지. 그런 얘기 나도 하겠어. 이로 나면 이로 적어야죠. 근데 희로만 나거나 이나 희로 나게 되면 희로 적으래.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발음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발음했을 때 야, 발음하니까 이밖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럼 당연히 이를 적는 거야. 근데 발음했더니 이나 희로 발음이 나. 이로도 되고 희로도 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이로 발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이로 발음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나 희를 구분하기 좀 어려운 거거든. 선생님이 하나의 좀 팁을 주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희로 나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1번 체크해 줄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1번. 뭐뭐 하다를 붙일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he를 쓰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he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끗에다가 자 지금 현재 이나 he를 붙이는 거거든. 그러면 깨끗이, 깨끗히 발음해봐.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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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좀 힘들지? 그러니까 뭐가 맞지? 나는 깨끗이. 근데 저 발음하기 쉬운데요? 깨끗이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깨끗이가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히 발음하기 좀 힘들긴 해. 깨끗히. 야 깨끗히 해. 힘들지? 깨끗이 해. 이게 훨씬 더 쉽거든. 깨끗이 해가. 근데 좀 쉽게 설명하려면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he를 쓰면 되는 거고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단. he는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 하다를 붙이는데 앞에 시옷이 오잖아? 그럴 경우에는 he가 아니라 e를 써야 돼. 하다를 붙일 수 있는데 시옷 받침이 오면 그럼 쟤 봐봐. 깨끗하다 말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하다니까 he를 쓰고 싶어. 근데 앞에 깨끗에 여기 뭐가 붙었어? 시옷이 붙었지. 그럼 뭘 써야 돼? 깨끗 e를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꼼꼼이란 말에 뭐 써야 되겠어? 꼼꼼. 꼼꼼 이야 히야? 꼼꼼하다 말 되잖아. 꼼꼼하다. 꼼꼼히야. 시옷 들어간 거 아니니까. 그래서 꼼꼼히 이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예를 들면 다행히야 다행이야. 이, 히. 하다를 붙여봐. 다행하다. 근데 다행하다는 말이 있어요? 다행하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다행히가 맞는 거야. 자, 요건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다행히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행이가 아니라 다행히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다행하다란 말이 있어요. 자, 어쨌든 하다를 붙이게 되면 어쨌든 뭐 해야 돼? 말이 될 때는 히를 붙이라. 그러면 엄격에다가 뭘 붙일 수 있어? 엄격하다 붙일 수 있죠. 그럼 엄격하다. 근데 시옷은 아니야. 그럼 뭘 붙일 수 있어? 엄격하다. 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번번. 이거는 번번은 뭐 해야 될까? 번번하다? 이상하지 않니? 번번하다 붙일 수 없잖아. 그럼 붙일 수 없으면 뭘 써야 돼? 이를 써야지. 오케이? 날카로.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이 들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 1번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일단 요럴 경우에는 여기다 써야겠다. 히를 써라.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맞겠어요? 1번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히를 써라. 단 하다를 붙였는데 앞에 시옷 받침이 있게 되면 이를 써라.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비읍 불규칙이 나타날 경우에는 무조건 이를 써야 돼요. 비읍 불규칙은 앞에서 우리 배웠었죠? 예를 들면 이거 보죠. 날카로우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날카로우를 해볼게요. 날카로우의 원래 원형은 뭐죠? 날카롭다에서 온 거잖아. 그럼 날카롭 그 다음에 이가 들어간 거거든. 지금 현재. 혹은 이나 히가 들어간 건데 날카롭 이 혹은 날카롭 히야. 자, 그럴 때 날카롭은 날카로이라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요 비읍이 이렇게 해서 없어지거나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날카로이 히 이게 비읍이 없어지는 걸 비읍 불규칙을 얘기했으니까 비읍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면 돼. 날카롭다에서 온 말인 거니까. 그러면 얘들아 이거 비슷하게 세로이야 세로히야 세롭에서 온 말이지. 그러면 롭이니까 비읍이 없어지겠죠? 얘도 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와야 되는 거니까 날카로이가 맞는 말인 거지. 됐어? 자, 비읍 불규칙, 비읍이 없어진다, 이를 붙이는 거야. 그럼 따뜻해봐, 따뜻. 따뜻하다 되잖아. 하다가 되니까 이 히를 쓰고 싶었는데 시옷 받침이 앞에 들어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뜻, 이라고 해야 돼. 그럼 답 몇 번이야? 2번이죠. 이해했죠? 자, 요거 꼭 기억해요. 이게 100% 다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게. 그러니까 정말 골탕 먹으라고 크게 약간 예외적인 거 내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하면 이나 히는 이걸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이나 히를 구분하는 방법. 첫 번째 뭘 붙여봐라? 하다를 붙여라. 그럼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안 붙는다? 그러면 이가 된다. 단 하다를 붙였는데 시옷 받침이 왔다? 그러면 이가 된다. 그리고
비읍 불규칙되면 이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하다 붙였을 때 말 되는 것들 잘 찾아오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틈틈 이야 틈틈 히야 틈틈하다 이런 말 없잖아. 하다가 붙어 말 안 되죠? 틈틈 이가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겹겹하다? 말 안 되죠? 겹겹 이. 그 다음에 뭐 느긋하다. 된다. 하다니까 느긋히. 근데 시옷 받침이잖아. 느긋이. 그죠? 그 다음에 이 말 좀 어려운데 나붓 이 나붓 히 이런 말이 있거든. 근데 이거 똑같아. 나붓 하다가 된다 하더라도 시옷 있으니까 나붓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가 야 어디서 버젓이 그런 행세야. 버젓 시옷 받침 있죠? 이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히가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볼까? 솔직하다 할 때 솔직 히야 이야. 솔직하다 되잖아. 솔직 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용히야 조용이야. 조용하다 되잖아. 조용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 됐고요. 5번 문제 풀어볼까요? 히로만 할 수 있는, 즉 히로만 소리가 나는 게 뭐가 있을까? 선생님 미리 좀 찾아왔는데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히로만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급, 히, 딱, 히, 속, 히, 족, 히, 그 다음에 극히, 특히, 정확히. 그 중에서 뭐 정확하다, 혹은 족하다, 속하다, 급하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히만 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알겠어?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로 발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 이, 특, 이, 극, 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이건 무조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 했고요. 빠른 거 좀 찾아볼까? 이제 6번 문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자, 6번. 덜아, 던, 든지 찾아보라는 거야. 근데 덜아와 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일 쉬운 게 던지냐, 든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 던이라는 것들은 과거랑 연결되는 거고 든이라는 말은 선택의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하든지 말든지지 하던지 말던지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든은 선택, 던은 과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그러면 지난 겨울은 몹시 춥더라. 과거에 대한 얘기잖아. 더나 던이 들어가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깊던 작년 이야기니까 더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더. 그다음에 언제였든지 그 일이 언제였든지 생각이 안 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잖아. 언제였던지라고 써야 되겠지. 과거 얘기니까. 그다음 가든지 오든지 선택. 그러니까 든. 배든지 사과든지 선택. 그러니까 든.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선택, 든, 과거는 던. 이제 마지막 7번 문제 하고 이제 끝냅시다. 자,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네요. 자, 붙이는과 붙이는. 요거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의 문제야. 그렇죠? 붙이는 혹은 붙이는. 발음하면 붙이는 되는 거니까. 근데 우표를 풀로 붙이는. 얘들아, 이 붙이다는 뭐죠? 붙이다는 편지를 보내다 이런 뜻이잖아. 붙이다. 그럼 여기서 우표를 풀로 붙이는 건 얘를 써야 맞는 거 아니야? 당연히 답은 1번이죠. 이건 보나 마나 너무 쉬운 문제야. 그치? 이제 밥을 안 쳤으니 밥을 안 치다는 것들은 밥을 되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음을 졸이다. 마찬가지. 사람으로서. 자, 요거 하나만. 이거는 자격을 나타내는 거죠. 수단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로서를 쓰죠. 수단. 이렇게. 그래서 수단 나타낼 때는 로서, 자격, 아버지로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이게 맞는 거지. 선생님으로서 이건 아니에요. 알았죠? 다음에 회사 운영을 위해 비용을 줄이는 것들 뭐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어려운 게 없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 끝. 다 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이 지금 좀 긴 시간 동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타임링크 달아놓을 거니까 타임링크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다음 주 이제 초반에 있는 국어시험 잘 볼 수 있을 거니까 선생님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다 나온다는 다 나온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함정팔 만한 것들이 뭔지는 살짝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입장에서 나라면 이런 걸 낼 거야.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선생님이 이제 주안점 두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저게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럼 저런 거 낼 수 있겠네? 왜냐면 변별력을 두기 위해선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만 나오냐? 기초적인 쉬운 것도 나오는 거니까 쉬운 건 확실하게,
어려운 건 2번, 3번 확인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시험을 보시면 절대 못 볼 수가 없겠죠. 이번 시험 부디 잘 보고 시험 잘 봤으면 선생님한테 꼭 문자 한 통씩, 알았죠? 선생님 시험 잘 봤습니다 라고 꼭 문자 한 통씩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